차례상에 이게 이건 무슨 왜 소리예요? 올려요? 어머님이 거짓말이죠. 절 말도 안 싫어하셨잖아요. 돼. 수진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식탁이 이게 무슨 얼어붙었다. 소리예요? 그때 전화가 거짓말이죠. 울렸다. 말도 안 돼. 을지병원입니다. 따님이 사고로. 밤새 이게 이어진 무슨 수술 대기, 소리예요? 그리고 봉투 거짓말이죠. 속 말도 안 편지. 돼. 내가 미워한 건 네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이게 무슨 뒤늦은 소리예요? 고백, 너무 늦은 거짓말이죠. 용서. 말도 안 돼. 하지만 기적은 아직 남아 있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문자를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 민호가 보낸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수진이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소파에 툭 던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17년 동안 그렇게 싸우고 미워했는데. 입술이 떨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허전했지만 묘하게도 마음 한편은 후련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지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늘 이웃들 먼저 챙기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갑자기 가시다니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조문객들의 말이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반찬 나눠주신 거 정말 감사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반찬을요? 그럼요. 김할머니 혼자 사신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반찬 들고 오셨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수지는 시어머니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고리를 몇 번이나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정리해야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생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옷장, 서랍장, 화장대. 수지는 천천히 서랍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분 되시죠? 고인께서 생전에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맡기신 거죠? 한 달 전쯤입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신다고 하셨어요. 남자가 돌아가고 수지는 봉투를 꼭 쥔 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자 편지가 나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첫 문장에서부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미워한 건 네가 아니라 내 아들이었어. 그리고 나 자신이었단다. 6개월 전에 병원에서 말기 암 진단을 받았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었단다. 너무 슬퍼할까봐. 어머니가 암이셨다고? 수진이 편지를 꼭 쥔 채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까칠하게 굴었어. 미안하다, 수진아. 내 서랍 맨 밑칸을 꼭 확인해 보렴. 수진은 서랍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맨 밑칸을 열자 봉투 여러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 병원 영수증과 은행 송금 내역서, 엄마 수술비 300만 원이라는 메모. 이게 우리 엄마 수술비였다고? 수진이 입을 가렸습니다. 그때 분명 돈이 모자라서 걱정했는데 그 돈을 시어머니가 보내셨던 겁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민호 사업 자금 2천만 원이라는 메모가 붙은 대출 상환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 사업 망했을 때 어머니가 대신 갚으신 거야? 수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세 번째 봉투에는 교육보험 증서, 지우, 지민교육보험, 아이들 교육비까지. 수진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민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편지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좀 봐, 어머니가 이런 걸 다 하셨대. 민호가 편지를 읽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우리 몰래? 우린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수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지우와 지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할머니가 뭐 쓰신 거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많은 걸 해주셨단다. 지우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몰랐어. 수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어머니를.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라. 서로 사랑하고 아껴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 그제야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그 사랑은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수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시어머니의 편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2시간도 못 자고 깼습니다. 부엌으로 나간 수지는 커피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여보, 밤새 못 잤지? 민호가 부엌으로 나오며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응, 계속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 수진이 커피잔을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결혼 초기에 내가 김치찌개 끓였을 때 기억나? 그럼 어머니가 짜다고 하셨잖아. 그날 집안 분위기 싸늘했지. 민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머니가 일부러 나 못살게 구는 줄 알았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더 맛있게 끓이라고 하신 거였던 것 같아. 민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지우 기저귀 갈 때도 어머니가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셔서 짜증났는데 그게 다 손녀를 깨끗하게 돌봐주고 싶어서였겠지. 그러게 말이야. 그땐 왜 그걸 몰랐을까? 엄마, 아빠, 무슨 얘기예요? 지우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얘기하고 있었어.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왜 할머니랑 맨날 싸웠어요? 지민도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은 대답을 못하고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지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마음을 몰랐던 거야. 수진이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지.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호가 현관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옆집 아주머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분,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아주머니가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생전에 우리 딸 대학 등록금도 도와주셨어요. 네, 등록금을요? 수진이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몰래 5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돼. 그러시면서 아주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정말 큰 도움 받았어요. 이제야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주머니가 떠난 후 또 다른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분, 혹시 아세요? 어머님이 김할머니 병원 데려다 드린 거 3년 넘게 하셨어요. 병원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할머니 무릎이 안 좋으셔서 혼자 못 가시잖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어머님이 차로 모셔다 드렸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이웃이 떠나자 수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엄마 괜찮아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너무 바보였던 거야. 수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박 대리, 이 서류 잘못 썼잖아요. 상사가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민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업 망했을 때 어머니가 도와주셨는데 나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말 못했네요. 퇴근 후 민호는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왔습니다. 여보, 술은 왜 사왔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마시고 싶어. 민호가 잔을 따르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어. 잔을 들고 눈을 감은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박지우, 칠판 좀 봐라. 선생님이 불렀지만 지우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나한테 용돈 주실 때 왜 고맙다고 안 했을까? 지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지민은 급식 시간에 밥을 먹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민아, 왜 울어? 친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워. 응? 할머니가 해주시던 호떡이 생각나. 지민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흐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각자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거나 대화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정리된 옷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옷소매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울먹였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그냥 웃으셨는데 왜 몰랐을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용서해달란 말도 못하잖아요. 수진이 벽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 말 한 번도 못했어요.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후회와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쌓인 오해와 갈등이 하루아침에 진실로 바뀌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지우가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수진이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오후 4시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우 어머니시죠? 저는 을지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수진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죠? 지우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수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우가요? 상태가 어떤가요? 자세한 건 오셔서 의사 선생님께 들으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가 사고가 났대. 수진이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곧장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우가 교통사고 났어. 을지병원 응급실이래. 뭐라고? 지금 바로 갈게. 병원 응급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숨이 차도록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박지우 보호자입니다. 민호가 간호사에게 외쳤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 부르겠습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박지우 보호자분이시죠? 네. 저희 딸이 어떻게 된 건가요?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량에 치였습니다. 머리를 많이 다쳤어요.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뇌진탕과 여러 곡 골절이 있어서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민호가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네, 뇌수술과 정형외과 수술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나옵니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소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4천만 원이요? 민호와 수진은 눈을 마주치며 말을 잃었습니다. 24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에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딸 살릴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수술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말끝을 흐리며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돈 얼마나 있지? 민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통장에 500만 원 정도밖에 없어. 당신 사업빚도 아직 2천만 원 남았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연락해 볼게. 민호가 전화를 꺼냈지만 금세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도 요즘 사업 어렵다고 하셨잖아. 그럼 내 친정에 전화해 볼게.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지우가 사고 났어요. 지금 수술해야 돼요. 뭐라고? 우리 지우가? 수술비가 4천만 원이나 한대요. 엄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우리도 요즘 어렵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1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일단 당장 보낼게.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고마워요, 엄마. 그래도 나머지는 너희가 어떻게든 해봐야 할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 딸아. 전화가 끊기자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1천만 원 보내주신대. 그래도 3천만 원이 모자라. 민호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은행에 대출이라도 신청해보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당신 신용등급으로는 힘들 거야. 그래도 해보자. 민호가 은행에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출 승인 어렵습니다. 집을 팔까? 민호가 절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집 팔려면 시간 너무 걸려. 의사 말로는 오늘 안에 수술해야 한대. 그때 병원 로비 쪽에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수진아, 김이모님? 수진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식 듣고 바로 왔어. 지우는 어때? 김 여사가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4천만 원이에요. 엄마가 1천만 원 도와주신다 했는데 아직 많이 모자라요. 김 여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거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맡기고 가셨어. 김 여사가 작은 열쇠와 쪽지를 꺼냈습니다. 혹시 손녀들한테 급한 일이 생기면 이걸 주라고 하셨어. 쪽지에는 우리은행 금고 대여함 123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금고까지 빌리셨다고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빨리 가서 확인해봐. 시간 없잖아. 김 여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원이 안내하자마자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가 놀라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빽빽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 적금 20만 원 입금, 지민 적금 20만 원 입금, 매달 꼬박꼬박 16년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세상에, 수진의 입에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은행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은행 서초지점, 계좌번호 110-123-456-7819, 수익자 박지우, 박지민. 어머니가 적금을 넣고 계셨던 거야. 수진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다 지우랑 지민을 위해서였구나. 수진이 손을 꼭 모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 지우 좀 지켜주세요. 벽시계를 보니 이미 오후 6시. 수술까지 남은 시간은 6시간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부탁드려요. 이번 한 번만 제발 우리 지우 살려주세요. 은행 직원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지금 응급수술을 받아야 해요. 수진이 손을 모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해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민호가 급히 설명했습니다. 저희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한데 시어머니가 남겨둔 적금이 있다고 해서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지점장님, 이건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점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긴급 상황이니까 도와드리죠. 직원이 컴퓨터를 켜며 물었습니다. 계좌번호가 110-123-456-789 맞나요? 네, 맞아요. 수진이 손에 쥔 일기장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김정수님 명의의 적금 통장이네요. 직원이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잔액이 얼마나 있나요? 민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적금 통장 각각 4,598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총 9,196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눈이 커진 채 되물었습니다. 정말 9천이요? 네. 16년 전부터 매달 빠짐없이 넣으신 것 같습니다. 수익자는 박지우, 박지민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아이들 이름이요? 민호가 놀라서 직원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네, 두 분 이름이 박지우님, 박지민님 맞습니다. 수진이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셨구나. 그때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수익자가 미성년자라서 해지하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우 양은 지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럼 어떡하죠?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서가 있으면 됩니다. 지점장이 나서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응급 상황이니까 서류는 나중에 정리하고 지금 바로 처리해드리죠. 30분 뒤 수진과 민호는 새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잔액은 정확히 9,196백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수진이 통장을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당신 보이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우를 살리신 거야. 민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원무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비 4천만 원 지금 입금하겠습니다. 민호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입금 확인됐습니다. 바로 수술 준비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 지민이 학교에서 달려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언니 괜찮지? 지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지켜주실 거야. 수진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요? 지민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너희 언니를 위해 돈을 모아두셨어.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그런 걸 하셨어요? 지민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래, 그 덕분에 언니가 수술 받을 수 있었어.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꺼지지 않은 채 6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손을 꼭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지우 좀 지켜주세요. 수진의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새벽 2시.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박지우 보호자분? 네. 딸이 괜찮은가요? 수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정말이에요? 지우 살았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수진과 민호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우. 온몸에 붕대를 감은 딸을 보자 수진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왔어. 수진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지우를 살리셨어요. 3일 후 지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야. 수진이 달려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프지? 괜찮아? 조금 아파. 근데 꿈에서 할머니 봤어. 지우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지민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응.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어. 그리고 나 지켜줄 거라고 했어.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늘 우리 곁에 계신 거야. 그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우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상보다 회복이 빠릅니다. 정말이에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일주일 뒤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동시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는 건 전부 할머니 덕분이야. 수진이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천사 같아요. 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가 완전히 나으면 우리 모두 할머니 묘소에 가자.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지민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말할래요. 가족들은 이번 일을 통해 시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따뜻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죽어서도 가족을 지켜준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제야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지우가 완전히 회복된 날, 가족들은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실 꽃으로 골라보자. 수진이 여러 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국화꽃 좋아하셨어요. 지민이 하얀 국화를 가리켰습니다. 어떻게 알아? 민호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 방에 국화 사진 있었잖아요. 액자에 꽂혀 있던 거요. 지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맞다. 그 사진 늘 침대 옆에 두셨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은 하얀 국화와 붉은 장미를 골라 시어머니 묘소로 향했습니다. 묘소 앞에 도착한 가족들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수진이 꽃을 정리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동안 잘 계셨죠? 지민이 묘비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언니 완전히 나았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우가 목발을 짚고 천천히 묘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살 수 있었던 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민호가 무릎을 꿇고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못난 아들 용서해 주세요.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네요. 수진도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17년 동안 저를 딸처럼 사랑하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지민이 묘비 주변의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도 지저분해요. 그래, 다 같이 정리하자. 가족들이 함께 잡초를 뽑고
꽃을 심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보시면 좋아하시겠다. 수진이 새로 심은 꽃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 가족들은 시어머니가 다니시던 성당에 들렀습니다. 어머님을 찾으셨구나. 신부님이 가족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어머니 명복을 빌러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신부님이 제단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이 생전에 이곳에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요? 민호가 궁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급식 봉사를 하셨고 독거노인분들 안부도 빠짐없이 챙기셨어요. 신부님의 말에 가족들은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까지 하셨어요? 민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우셨어요. 늘 조용히 티도 안 내시고요. 본받을 뿐이셨습니다. 신부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당에서 기도를 마친 뒤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더니 정성스럽게 작은 제단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민호가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매일 인사드릴 수 있게 하려고요. 수진이 시어머니 사진을 방 한가운데 두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작은 꽃병과 향로가 놓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도와주었습니다. 벽에는 예쁜 액자가 걸렸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글귀를 본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말이 어머니를 제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오늘부터 식사 전에 할머니께 감사 인사드리자. 지우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저녁 먹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지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수진이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어머니처럼 살아볼게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 저도 다른 분들에게 나누면서요. 식사 후 수진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니처럼 봉사활동 해보려고. 봉사활동? 민호가 놀란 듯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도 같이 할게. 지민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도 도울래요. 할머니가 하셨던 일 우리가 이어가요. 나도. 지우도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가족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그날 밤 수지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 깊숙이 와 닿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어머니의 딸이 된 것 같아요. 수진이 일기장을 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겉으론 엄하셨지만 속으론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하신 분이에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말했다. 우리 할머니가 나를 살려주셨어. 지우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진짜 천사야. 지민이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시어머니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그렇게 살게요. 시어머니 일주기가 지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박수진 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차트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수진이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방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종양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악성 종양이고 이기입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검사지를 건넸습니다. 그럼 암이라는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유방암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기라 치료가 가능합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진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수술을 하고 그 다음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체 치료는 최소 18개월 정도 걸립니다. 의사가 설명하자 수진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민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당분간 숨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민호가 퇴근에 들어오자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수진이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검진했는데 암이래. 뭐라고? 민호가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방암 이기래.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아야 한대.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나 있잖아. 수진은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괜히 걱정할 거야. 그래. 알았어.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이 있잖아. 민호가 수진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은 혼자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혼자 아프셨죠.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왜 몰랐을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주일 뒤 수진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민호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수진이를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2주 후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세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수진의 몸에 변화가 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왜 맨날 모자 써요? 지민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좀 춥잖아. 감기 걸릴까봐. 수진이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며칠 뒤 지우가 유심히 엄마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머리 왜 항상 똑같아? 파마도 안 하고.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발을 쓴 걸 아이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3달째 되는 날, 수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휘청이며 쓰러졌습니다. 엄마, 지민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눈 좀 떠봐요. 엄마, 지민이 울면서 흔들었습니다. 곧바로 119가 도착해 수진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진이 누워있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빠, 엄마 왜 이렇게 됐어요?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 앞에서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아파.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무슨 병인데요? 지민이 두려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암이야. 하지만 치료받고 있으니까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민호가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처럼 엄마도 우리 곁에서 떠나는 거예요?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돼. 엄마는 떠나지 않아.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깨어났을 때 가족이 병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민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했지? 수진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너희가 걱정할까봐 엄마 괜찮은 척 했어. 지민이 눈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혼자 아프셨잖아요. 엄마, 우리한테 숨기지 말아요. 우리도 가족이에요.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숨기지 않을게. 뭐든 함께 하자. 민호는 회사 일과 집안일, 아이들 돌봄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쳐 쓰러질 만큼 힘들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는 시어머니 제단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어머니처럼 가족을 지켜보겠습니다. 힘주세요. 수진이 꼭 나을 수 있게. 가족은 다시 찾아온 시련 앞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여전히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이 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지내니? 이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김 여사가 얼른 다가왔습니다. 누워 있어. 내 소식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김 여사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챙길 테니까. 우리가요? 수진이 고개를 갸웃하자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 씨, 안녕하세요. 힘내세요, 수진 씨. 동네 아주머니들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순 언니가 생전에 우리 다 도와주셨잖아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갚을 차례예요. 아이들 돌봄은 내가 맡을게.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집안 청소랑 빨래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할게요. 다른 아주머니들도 거들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다 갚아요. 은혜는 무슨. 정순 언니가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 여사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해 집에 들어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이 반짝반짝 깨끗했습니다. 아빠, 김할머니가 청소 다 해주셨어요. 지민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가 반찬도 주셨어요. 지우가 냉장고를 열며 자랑했습니다.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성당 신부님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 조금은 괜찮으세요? 신부님, 여기까지 어떻게?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신부님이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교우분들이 모금했습니다. 치료비에 보태세요. 아니에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수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순 어머님이 성당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신부님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분의 선행이 이제 수진 씨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수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자신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아이들도 엄마를 위해 애썼습니다. 지우는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지민아, 설거지는 내가 할게. 너는 숙제 먼저 해. 응, 언니 고마워.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지민이 작은 화분을 들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야? 제가 용돈 모아서 샀어요. 엄마 방에 두면 기분 좋아질 것 같아서요. 작은 화분 속에는 노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세상에 이런 선물이 어디 있니? 수진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호의 회사 동료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박 대리,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야근은 제가 대신할게요. 한 동료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장도 다가왔습니다. 집안일이 먼저예요. 회사는 걱정하지 마요. 그 한마디에 민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 동안 수지는 시어머니의 일기를 자주 읽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어머니 말씀 정말 맞아요. 수진이 일기장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이 고통도 견딜 수 있어요. 몇 달 후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어요. 90% 이상 없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가족의 사랑이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가족들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진짜 나은 거예요? 지민이 두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응, 이제 거의 다 나았대. 수진이 웃으며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지켜주신 거예요. 분명 그래요. 8개월 후 수진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거울 보니까 예전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민호가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1년간의 치료를 마친 날 의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완치입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정말요? 수진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나온 가족은 곧바로 시어머니 묘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 완전히 나았어요. 수진이 묘비 앞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셨습니다. 민호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처럼 누군가를 돕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음식을 나르고 독거 어르신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수진이 신부님께 말했습니다. 신부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순 어머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수진은 자신이 아팠던 시간 동안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에 많은 환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수진을 거쳐 이웃과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군요.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의 완치 판정을 받은 지 1년이 지나고 시어머니의 3주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제사는 조금 특별하게 준비하자. 수진이 식탁에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특별하게요? 어떻게요? 지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보자. 어머니가 남기신 요리책도 꺼내야지. 수진이 웃으며 책을 펼쳤습니다. 지민은 이제 18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회복지학과 지원하려고 해요. 사회복지학과? 왜? 수진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지민의 말에 수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들으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거야. 지우도 이제 17살이었습니다. 엄마,
저 간호사 될래요. 간호사?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엄마 아플 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돌봐주셨어요. 그때 느꼈어요. 사람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우가 말하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들 할머니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네. 제사 당일 가족들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물무침, 전, 전복죽.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지민이 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며 수진이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지우는 고3이고 지민이는 대학 합격했어요. 민호도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사를 마친 뒤에도 가족들은 한동안 묘소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이젠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은 시어머니가 봉사하던 양로원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지우와 지민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순이가 기르던 아이들이구나. 한 할머니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아세요? 지민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알지. 정순이는 매주 와서 우리 머리도 빗겨주고 말동무도 해줬지. 할머니의 말에 가족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런 일도 하셨다고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정순이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천사 같았지. 다른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동네 부녀의 모임에 나갔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우리 동리가 더 따뜻해졌어요. 부녀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뭐려? 다 같이 하는 일이죠. 수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정순 언니가 하던 일을 이제 수진 씨가 대신하고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부녀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다들 건강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지우가 덧붙였습니다. 수진이 재단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받은 사랑 이제는 다른 분들께 나누고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계속 자라고 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됐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과도 마음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수진이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지우가 대학 원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간호학과 쓸게요.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수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 17년 전 처음 뵈었을 땐 저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걸.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수지는 펜을 내려놓고 재단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이제야 비로소 할 수 있게 된 고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다. 지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 덕분이지.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창문 너머로 밝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수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랑은 이제 세대를 넘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에서 시작된 그 사랑의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조용히 자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오해하고 상처 주던 가족이었지만 결국엔 그 사랑이 모두를 다시 이어줬습니다. 시어머니의 작은 선행이 며느리의 삶을 바꾸고 그 마음이 또 다른 세대로 이어졌듯이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순환합니다. 주면 돌아오고 미워하면 다시 미움을 낳지만 사랑하면 결국 사랑으로 돌아오죠.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족의 화해가 아니라 사랑이 어떻게 이어지고 완성되는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도 누군가의 조용한 사랑이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이 언젠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밝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